그래도 교재는 365페이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근데 저희 시험은 기타소득이 중요해요. 이론은 기타소득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잘 나와봤자 1년에 시험 한 번당 2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연금소득. 그래서 연금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연속적으로 돈 받는 게 연금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잖아요. 강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하면은 매달 얼마씩 이렇게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래서 그거를 연금소득이라고 하는데, 연금소득이든 뭐든 다 떠나서 돈 받으면, 내가 돈 벌면 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낸다. 그래서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연금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보시면 공적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적연금,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뭐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적연금이고, 사적연금은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연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사적연금입니다. 그리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여기에는 없지만 자녀연금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엄청나게 성공을 해서 내 통장에다가 매달 몇백만 원씩 찍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녀가 나한테 주지도 않고 나도 자녀한테 안 주고, 서로 안 주고 안 받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드리는 분도 있고, 거꾸로 부모님이 자녀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요즘 가장 좋은 거는 안 주고 안 받기가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안 주고 안 받는다는 얘기는 두 분 다 사시는데 큰 무리 없는 거잖아요. 뭐 명절날 얼마씩 드리고 이런 거야 뭐 기본적으로 다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빼고 평소에. 그래서 저희 와이프 친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이제 양쪽 집 다 해서 결혼하셨는데, 양쪽 집 다 해서 매달 70만 원씩, 그래서 매달 140만 원씩 나간대요. 근데 140만 원이면은 작은 돈은 아니죠. 일반적인 서민들이 쓰기에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에서 그렇게 연금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뭐 이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무려 2문제 나오는 시험인지라. 거기 밑에 보시면 비과세 연금소득만 잠깐 좀 볼게요. 366페이지 밑에 보시면 비과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상위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그 다음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이런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연금에 대해서는 뭐 하세요? 세금을 안 걷습니다. 비과세. 그 다음에 오른쪽 367페이지 보시면 연금소득공제라고 있는데요. 요거 외우지 마세요. 저희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위에 거 하나만 좀 볼게요.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면 세금 안 냅니다.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350만 원이면은 한 달에 3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그 정도 연금을 만약에 받으신다 그러면은 100원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국민연금은 요거예요. 연말정산.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줄 때 일반적으로 세금을 띄고 줍니다. 원천징수를 하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1번에 공적연금 원천징수 있어요. 원천징수. 거기 보시면 공적연금 소득 지급 시 연금 관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연금을 줄 때 다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뭐를 띄고 주는 거예요? 세금을 띄고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띄고 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적연금. 그래서 사적연금 하면은 여기에서 받는 겁니다. 은행이나 뭐 저기 어디냐 보험회사.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금을 무슨 연금이라 그래요? 사적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사적 들어가는 것들은 여윳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할 거야. 그러면 보험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은행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것들은 만기를 못 채우면 대부분 다 손해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발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그거 볼 때마다 좀 솔직히 반은 짜증나고 반은 맞는 말인 건 이해하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투자 관련된 영상들 있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보험을 왜 드냐? 그 돈 가지고 투자해서 뭐 5%만큼 이익이 나면 몇 년 후면 이만큼 번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100%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믿고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 내년에 억수로 나올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기 영끌해 갖고 집 사신 분들 작년에 내년에 박살이 아니고 개박살 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들이 힘들든 뭐하든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같이 힘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 나잖아요. 오늘 주식 박살 났어요. 왜냐면 어저께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조만간 이자율 또 올릴 거다. 근데 최소한 2번 이상은 올릴 거래요. 우리나라도 이자율 또 올라요. 그러면 지금 아마 저기 대출 이자율이 한 7% 가까이 될 건데 진짜 올해 연말 되면 10%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억에 10%면은 1,000만 원이에요. 이자로만 1,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원금 하나도 안 갖고 이자만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1억 빌리신 분은 막말로. 근데 1억 빌렸냐고요. 대부분 사람이 집 살려고 한 4, 5억씩 빌렸지. 그러면 4억에 10%면 이자만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뭐 할 때 이게 100%가 아니면 고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선택한 다음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누구 거 보고 했대. 그 사람한테 나중에 가갖고 당신 덕분에 나 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면 망한 건 본인 탓이잖아요. 잘 돼도 본인 탓이고. 그래서 뭔가 할 때 항상 고민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근데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누가? 작년까지는 좋았잖아요. 작년까지는 진짜 좋았잖아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 좀 갑자기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적연금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드는 건데 저기 보시면 연금을 55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받으시면은 5% 세금 띄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서 80세까지는 4%, 80세 이상은 3%만큼 세금을 띱니다. 그래서 그냥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신형 연금이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주는 연금은 뭐 10년 동안 주겠다, 20년 동안 주겠다, 죽을 때까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나이라던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냐 거기에 따라서 내는 세금은 어때요?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줄 때 다 띄고 줍니다. 그래서 다 주진 않아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369페이지. 그래서 그냥 연금소득은 요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고 저희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 어차피 근로소득하고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그래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데 기타 소득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잖아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분류과세. 그 다음에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아닌 건 기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양도소득 아니래.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거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걷고 있기 시작했는데 이제 종교 관련된 소득도 기타 소득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쪽 코인도 어쨌든 세금 거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번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돈 벌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죠. 잃을 때도 있죠. 그래서 아직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기가 애매해서 만약에 세금 거두면 기타 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직은 안 걷습니다. 코인은.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369페이지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것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열거주의 과세 방법. 기타 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합니다. 이 열거주의가 뭐냐면 내용에 있는 것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인 세금 안 냈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법에 비트코인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열거주의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요 내용이 기타 쪽에도 들어가고 이자 쪽에도 들어가. 그러면 이자 소득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기타 소득은 다른 데 해당 사항이 없을 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하고 기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기타가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선순위는 그 다른 쪽이 먼저 우선해서 처리된다. 그래서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인데요. 시험 문제는 그거보다는 요런 종류 같은 거 잘 물어봐요. 왜냐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 같은 것 좀 잘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 그래서 저작자, 실현자, 음방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적권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그래서 저작자 본인이 받으면 사업소득이고요. 저작자 외의 자가 받으면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던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 중에 그 김광석 씨라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 한 4년인가 5년 전에 한번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뭐 타살이다 뭐다. 근데 그게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저작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1년에 저작권이 1,000만 원이 안 됐대요. 작사 작곡 다 하셨잖아요. 김광석 씨가. 근데 그 얘기가 나온 때쯤에는 작사 작곡료로 1년에 받는 돈이 억 단위로 올랐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노리고 타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왜냐면은 본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자가 저작권까지 다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나훈아 씨 있잖아요. 나훈아 씨 이혼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혼 소송 중일 때 뉴스에 몇 번 나왔는데 그 이혼할 때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작권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나훈아 씨도 꽤 많은 노래를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 저작권으로 나오는 게 1년에 몇 천만 원은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했을 경우에 그것도 이제 분할 소송도 들어갔었다라고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직접 만들었으면 사업소득인데 내가 이거를 이제 뭐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이런 거에 대한 양도 또는 대여, 사용의 대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케이블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관련이 없는데 그런 프로들을 사갖고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는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거기 3번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끝에가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라고 외울 거예요, 저희는 그냥. 왜냐면 종류를 외우기에는 너무 시험 문제가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안 외우고, 종류는 안 외우고 다른 방법을 좀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해서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4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그 다음에 개당,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개인 소장가의 서와 골동품의 양도소득인데 저희 시험은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약금, 배상금. 우리 위약금이나 배상금 이런 건 일반적으로 계속 받아요? 잠깐 받으면 끝이에요? 잠깐 받으면 끝이죠. 네, 이런 건 이제 일반적으로 소송으로 해서 받긴 하는데 뭐 매달 얼마씩 이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에 얼마 딱 받고 끝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이 부분도 이제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 계약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게 부동산 한참 오를 때 부동산 가격이 막 일명 자고 나면 오르던 시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 부동산 관련돼서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계약금 1억을 걸었어요. 근데 집주인이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하루에도 막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계약은요, 집주인이 취소하면 2배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 1억 걸었으니까 얼마 돌려받는 거예요? 2억 돌려받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쪽만 그래요. 대부분 내가 100만 원 냈으면 100만 원만 돌려주면 되고 대부분 그런데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배 돌려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억짜리 받고 집을 팔려고 1억을 받았는데 안 팔 거야. 그러면 2억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팔 경우에는 정확할 때 계약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내가 집주인인데 팔려고 내놨다가 갑자기 이 집을 팔면 안 돼. 그러면은 계약금 받았으면 2배 돌려주셔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거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떤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부가 와서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원래 처음에는 계약금 1억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 부부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까 계약서에는 1억이라고 쓰고 먼저 그러면 5천만 원 먼저 주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나머지 돈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다 1억이라고 쓰고 돈 5천만 원은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왜 그랬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주겠다. 그래갖고 얼마 더 준다 그랬더라? 한 1억 가까이 더 준다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받았으니까 1억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억 더 받으니까 5천만 원 돌려주면 5천만 원이 남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거 법원까지 갔어요. 왜냐면 그 부부가 열받아갖고 갑자기 안 판다 그러니까 계약금까지 다 걸었잖아요. 그리고 열받아갖고 수소문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안 팔았더라. 그래갖고 수소문을 해서 법원까지 가서 그 부부가 이겼어요. 근데 뭘로 소송을 걸었냐면 거기 계약서에 계약금 1억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취소됐으니까 2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집주인은 내가 5천만 원만 받았으니까 얼마만 돌려주면 된다? 1억만 돌려주면 된다. 근데 그 부부가 이겼어요. 왜냐면
우리 구두는 법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계약서에는 사인까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인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인이 나중에 법정 가면은 불리한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인한 거에는 1억이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2억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계약하실 때 특히 이제 내가 집주인이야, 집을 팔아야 돼, 그러면 이 계약이 취소돼 버리면은 계약금 2배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로 해서 손해배상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세금 안 냅니다. 왜 안 내냐면 비혈거 소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나중에 뭐 이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면 요거는 피해 보상을 받으시면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아직 없기 때문에, 법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돈 벌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세금 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요 부분까지 세금 걷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에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세금 낸다,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3번도 시험 문제 잘 내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여기도 은근 세금을 잘 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항상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세는 무려 2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론 공부보다는 실기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이거는 뭐 이제 일명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뭐 연예인들도 가끔씩 강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강연료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뭔가 성공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강연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요즘에는 이게 TV 보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뭐냐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 보면 해설, 개몽, 연기 심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TV 보면 뭐 만약에 트로트 관련된 대회야, 그럼 거기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돈 받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소득을 내는 거예요? 기타 소득. 왜냐면 내가 거기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아니고 따로 해서 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타 소득. 뭐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금 또는 당첨금의 불로소득. 그래서 노동력 필요 없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기타 소득입니다. 근데 왜 기타 소득이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기타 소득이세요. 그래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그 다음에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천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그 다음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그 다음에 뭐 경주 같은 거 있죠. 뭐 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그 다음에 경륜 경적, 그 다음에 5번 슬롯머신. 여기 지금 뉴스에 아마 올해 안에 몇 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기 있죠. 카지노, 카지노 같은 거. 5번은 카지노 같은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유실물의 습득. 요거는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갑 같은 거 줍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보상금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닌데 요즘 미국에서 난리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떨어진 휴지를 주웠다가 손이 마비가 됐다. 그래도 저도 최근에 하나 봤었는데, 저기 그 차 있잖아요. 차에 그 문 여는 거 있죠. 거기 휴지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 열 때 휴지 올려져 있으니까 휴지 치우고 문 열겠죠. 그 휴지 치우려고 그거 만지고 문 열었는데 손이 마비가 됐대요. 그러니까 요즘 미국에서 그런 범죄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그럼 우리가 만져야 되는 물건들에다가 마약 성분 같은 거 이렇게 묻혀 놓는데요. 그걸 이제 만졌을 경우에 몸에 좀
뭐 마비나 그런 게 오는 게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 중인 것 중에 하나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떨어져 있는 돈 같은 거, 예, 그런 거 이제 주웠다가 마비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아직 우리나라엔 없는데 미국에선 요즘 유행처럼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요즘 이상한 일들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그래서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사진 같은 거 파시는 분들이 있죠. 사고 파시는 분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에서는 뭐 특별히 보실 게, 저기 371페이지. 요것 좀 봐주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71페이지 위에 6번에 보시면 뇌물, 그 다음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요거 시험 문제 은근 잘 나옵니다. 요것도 기타 소득이에요. 뇌물은 뭔지 아시죠? 네, 잘 봐달라고 하는 거. 뇌물 같은 거 받았다가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뇌물 압수도 당하지만 그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대부분 숨기잖아요. 뇌물 받은 거 오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제 뇌물 받았다가 걸렸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는 있으세요. 왜냐면 어쨌든 뇌물 받았으면 그것도 소득을 얻은 거잖아요. 돈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알선수재는 일 잘 처리해 달라고 알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저거하고 관련이 높아요. 공무원 분들. 그래도 공무원 분들이 이제 알선수재 같은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부근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퇴직금 50억 받으신 분. 퇴직금으로 50억 받은 사람 있잖아요. 예, 정치인 아들이. 예, 그 결론은 뭐예요? 그 정치인한테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알선수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임수재.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부정하게 청탁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 아들 취업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뇌물 같은 거 먹이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은 음지에서 아직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비일비재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척형 중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해서 취업한 형도 있었고. 왜냐면 과거엔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뭐가 많았냐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 회사에서 퇴직을 하셔. 그러면 거기 자녀들 관련돼서 돈 얼마씩 받고 이렇게 취업시켜주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부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돈 받고 취업시켜준 경우들도 과거에 많았어요. 그래서 5년 전인가 10년 이내에 저기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여기 GM대우. GM대우에서도 돈 받고 취업시켜줬다가 걸린 게 뉴스에 몇 번 나왔었어요. 2번인가 3번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배임수재인데 결론은 다 뇌물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셋 다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 주고 했다가 걸리면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뇌물은 세금 안 낸다 그런 거 없어요. 뇌물도 세금 냅니다. 그 다음에 거기 9번에 보시면 종교인 소득. 그래서 종교인 분들도 이제 세금 내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거의 다 보면 최저임금급으로 냅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시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호불호라 그래야 되나? 좀 많이 좀 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종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이 있어도 이게 나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세금 걷기가 되게 힘들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거둡시다 라고 해서 지금 걷고는 있는데 대부분 아마 최저임금으로 해서 가장 적게 낼 거예요. 많이 받더라도 요건 좀 앞으로도 개선점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분 때문에 좀 말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정광훈 목사, 그분이 또 뭔가 하나 시작하셨죠. 뭐 시작했냐면은
교회 자기 아들한테 통으로 넘기는 거 시작했잖아요. 요번에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500억 받았대요. 그 교회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대신. 원래 법에서는 300억인가 200억으로 판결이 났는데 버티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돈 더 주고 이사하는 걸로 해서 500억 받았다라고 뉴스에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오면서 바로 붙은 게 뭐냐면은 아들한테 넘겨주겠다. 이제 또 조만간 또 아마 또 종교 관련돼서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 매번 보면 대형 교회들 세속할 때마다 넘겨줄 때마다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문제가 세금은 내셔야 돼요. 종교인 소득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뭐냐면 저기 372페이지 펴 보세요. 그래서 372페이지 위에 보시면 60%라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60%가 있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37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80%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해봤는데 거기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회사에 광고일 통지라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책 쓰신 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외우라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외우고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기타 소득 나오면 계산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경연소득은 80%고요. 나머지는 60%.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경연소득, 경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트로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락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 경연 대회 같은 거 많이 하죠. TV에서.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춤추는 것도 최근에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또 어쨌든 남자팀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승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 돈을 받을 때에 80% 띄고 받아요. 세금으로. 세금에서 80% 빼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등 상금이 1억이야.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임영웅 씨 있죠. 임영웅 씨 1등 했잖아요. 그때 1억 받았어요. 상금 1억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80%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빼요? 8천만 원. 그래서 세금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기타 소득세가 3억까지는 20%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 납부를 해요. 그래서 400만 원 세금으로 내셨어요. 요게 소득세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10%가 지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지방소득세. 그래서 총 얼마 내신 거예요? 44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 상금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세금 낸 거 채워서 1억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 채워서 드린 거예요? 440만 원 채워갖고 드린 겁니다. 그 최근에 뉴스인가? 연예 관련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임영웅 씨 50억인가 100억 넘게 벌었대요. 지금까지 1등하고 나서.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임영웅 씨나 뭐 그런 분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는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거의 200억 가까이 벌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덜 벌었는데도 한 50억인가 100억 벌었다고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금은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경연소득은 몇 프로대예요? 80%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떼주냐면 우리 경연에서 상금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부분 경연 대회만 나가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으로 봐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등까지 했어? 그러면은 그만큼 노력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금을 좀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60%만큼 세금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37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세율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외울 거예요. 어떻게만 외울 거냐면 기타 소득 세율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20%. 그 다음에 3억 원 초과하면 30%. 그리고 원래 3억 원 초과는 없었는데 이거 왜 생겼냐면 로또 때문에 생겼어요. 로또 당첨되면은
어쨌든 대부분 10억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요즘에 10억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초창기에는 기본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밖에 없었는데 이제 요게 신설이 됐어요. 3억 원 이상 벌면은 몇 프로 내자? 30% 내자. 이렇게 이제 좀 신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1등이 됐는데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거기 373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1등을 했는데 만약에 10억을 받았어.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띄냐면은요. 요렇게 띄도록 되어 있어요. 3억까지는 20%대요. 그래서 6천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 띄는 거예요? 30%대요. 그래서 2억 1천만 원 나와요. 그래서 세금으로 2억 7천만 원 내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소득세고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700만 원이 지방소득세. 그래서 도합해서 2억 9,700만 원만큼 세금을 내시는 겁니다. 네, 로또 1등 얼마에 당첨이 되면요? 10억이 당첨이 되면 요 정도 내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30% 정도 세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억에 당첨됐어. 그러면 6억 전후로 세금 낸다. 네, 디테일하게 계산해봐야 나오긴 하지만 대충 찍을 때에는 받는 금액이 한 30% 정도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얼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1등 당첨되시면 한 3억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거 계산 못해도 돼요. 근데 저희는 시험 때문에 계산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어차피 이거 계산은 은행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빼고 줄 거기 때문에 계산 못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373페이지 가운데 2번에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조건부 과세 대상 거기에 300만 원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할 거냐 종합과세 할 거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건 세금 내면 끝인 거고 종합과세는 합쳐서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원 요거는 따로 실기 연습하면서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 거기 373페이지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는데 기타 소득은 20%고요. 3억 넘으면 30%예요. 그 다음에 봉사료는 5%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잠깐 보시면 뭐 접대부나 댄서처럼 이렇게 좀 이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팁 같은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거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 내도록 되어 있어요? 5%. 그래서 5%만큼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거기 374페이지 과세체조안이라고 있어요. 과세체조안에 저기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건별로 5만원이야.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374페이지 밑에 박스 보시면 건별로 5만원 이하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보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실제 경품 행사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은 꼭 이거 얘기해요. 제세 공과금 20% 본인 부담. 제세 공과금 본인 부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요거에 기준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그래서 5만 원보다 작은 거 받으면 세금 안 내고 그냥 갖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 마트나 이런 쪽에서 경품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휴지 같은 거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휴지는 당첨되면 그냥 줘요. 근데 금액이 큰 것들 있잖아요. 뭐 만약에 1등 하면은 현금 100만 원 주겠대. 그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등 당첨자는 사무실에 오셔서 제세공과금 내시고 가시라고. 그 제세공과금이 기타 소득이에요. 그래서 얼마 넘으면은요, 5만 원 넘는 상품을 받으시면은 무조건 뭐 띄고 갈고 뭐 내고 받으셔야 돼요. 세금 내고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법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된다? 5만 원. 그래서 5만 원 넘는 물건을 내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그 물건의 가격의 20%, 그러니까 결론은 22%예요. 왜냐하면 소득세가 20%고 지방소득세가 2%거든요. 무조건 10%니까. 그래서 22%만큼 세금을 내시면은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공짜로 받고 싶어. 그러면 5만 원보다 작은 거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면 사기입니다. 나 3만 원짜리 받았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그놈들은 사기꾼이에요. 낼 필요 없어요. 얼마까지는요? 5만 원까지. 이건 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세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최저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만 원보다 작은 거는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이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실기하고 연관된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